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미국의 서머타임 해제로 뉴욕 증시는 이번 주부터 23시 30분에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 증시는 1년여 만에 최고의 주간을 보낸 이후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방 압력이 컸던 국제 수익률은 다시 반등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오늘도 시장의 중요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는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는 어제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 상승분의 거의 50% 이상을 오늘 또 다 반납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해외 선물을 또 이 상품을 가지고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조금 더 좀 관리 차원에서 리스크 차원에서 좀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공부를 하신다면 기본적인 것만 하신다라고 하면 해외 선물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거래하셔가지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해외 선물이에요. 그리고 일반 주식이나 다른 상품처럼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장난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해외 선물로 거래를 하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S&P 500 같은 경우에 미국의 500개 우량 기업들만 구성된 이러한 주식 지표를 가지고 인덱스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거래량도 어마무시하고 어떤 특정 큰 손이나 기관에서 어떤 장난질을 칠 수 없는 그러한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기술적 분석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높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좀 부담이 된다. 증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 하신 분들은 마이크로 S&P 500도 있고 마이크로 나스닥이 있습니다. 증거금이 10분의 1이고 그만큼 또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겁을 내실 수 있는데 그 변동성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처럼 10분의 1의 변동성만 주어지기 때문에 리스크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가 있고 특히 초보분들 처음에 해외 선물을 접하신 분들은 굉장히 최적화된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해외 선물 거래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주식에서 까먹었던 그러한 부분도 많이 커버가 되는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해외 선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해외 선물들을 많이 또 아시고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겠지만 아무튼 해외 선물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쉽고 재밌고 빠르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지금 시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전략 이어갈 예정이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S&P 500을 포함해서 이 해외 선물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부터 이 초급, 중급, 이 고급의 실력자 분들까지도 함께 모두 다 이 시장 속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그 전략과 강의 내용까지도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까지 들어와 주셔야지 오늘 방송에서 언급하는 모든 전략들과 내용들, 전략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시장의 방향성까지 세워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잊지 마시고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글로벌 이슈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 수요일부터 4일간 이루어질 미 국채 3년물과 10년물, 30년물의 입찰을 앞두고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간밤 국채 금리가 반등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국채 입찰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증시엔 긍정적이지만 입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위험 자산 회피 시그널로 풀이돼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부활하면서 21선을 이탈했습니다.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연준이 은행 고위대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진행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은행들은 모든 규모의 기업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고 답했고 기업의 대출 수요 역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그리고 자동차 대출 수요도 약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경기 위축 가능성, 이에 대해 중국의 10월 수출액이 감소하는 등 수요 둔화 우려가 더해지면서 오일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의 산업 생산이 이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표 발표 직후 ING는 독일 거시경제 지표 부진 공포가 이어지고 있으며 독일이 올해 연말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글로벌 핫 이슈와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마스터님, 네. 또 이 중에서도 오늘 시장에서 좀 가장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재료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예, 지금 어제 월요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도 그닥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다수의 이제 기업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나스닥, S&P 위주로 거래를 하는데 뭐 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주식 어떠한 기업 실적 발표와 굉장히 영향이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패드워치 한번 CME에서 나오는 패드워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드워치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87.6 그러니까 12월 14일 다음 달 14일에 있을 어떠한 금리 발표에 대해서 동결이 87.6 그리고 인상도 할 수가 있다가 12.4%예요. 그만큼 현재 금리 동결 쪽에 무게가 가고 있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죠. 근데 실업률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비농업 취업자 수, 그러니까 취업하는 숫자도 굉장히 예측치보다 감소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연준에서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기를 굉장히 지금 고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안 좋아야 금리를 동결 내지는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거기에다가 소비자 물가지수도 마찬가지겠죠. 소비자 물가지수도 지금 연준이 목표치로 갖고 있는 2%대로 내려와야만이 그때부터 이제 금리 뭐 인하라든가 뭐 동결 기조는 이미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2차례가 있어요. 그것 말고는 뭐 특별하게 어떠한 지표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준은 이제 금리 인상이 곧 끝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면서도 올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일단은 열어뒀어요. 그래서 아까 패드워치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렇게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은 8대2 정도, 금리 인상이 2, 그리고 금리 동결이 지금 8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좀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는 없어요. 경제 지표는 없는데 먼저 연준 윌러 이사회 연설이 수요일 날 0시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나중에 또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하나 하는 게 이 연준 이사들, 연준 총재들 연설이 가끔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시게 되면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새벽 3시 40분에 윌리엄 연설이 있어요. FOMC. 그러면 이런 사람들 연설이 왜 중요할까?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연준 총재들의 어떠한 특성을 제가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 이것만 알면 네. 이 사람이 연설하기 전에 어차피 이 사람은 어떤 내용을 말할 거야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떠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윌러 이사 같은 경우는 좀 매파적인 인물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아마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하겠죠. 금리 인하는 내년도 없을 거야. 우리는 금리 동결, 반대로 금리 인상 카드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매파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매파 이혼이니까 매파적 발언을 하겠죠. 그러면 이때 모든 지수들은 안전자산 쪽으로 좀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또 좋은 정보들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제공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일이죠. 내일 11시 15분. 11시 15분이니까 미국장 시작되기 15분 전에 파월 연설이 있습니다. 이 파월 연설도 우리가 봐야 되겠고 이 파월 연설은 미국장 시작되기 15분부터 연설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일 방송 미국장 시작되기 전에 연설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되면 바로 어떠한 반응을 보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에는 11시 30분에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었는데 이제 00시 30분에 원유 재고가 발표가 있어요. 그다음에 새벽 3시에는 또 윌리엄은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그런 위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게 이제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이제 중국발 어떠한 지표들이 굉장히 포진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목요일 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오전에 발표를 합니다. 한국 시간 10시 30분에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돼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또 급변동을 할 건데 이 중국발 뉴스는 어떠한 S&P나 나스닥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 미국 증시에 영향은 크게 주질 않아요. 근데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원자재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골드, 그다음에 오일, 니켈, 백금 이러한 원자재에는 중국발 이러한 지표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오일을 우리가 거래하면서 중국발 뉴스를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3가지 이슈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차 공유 플랫폼인 우버 테크놀리지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그래서 우버 테크놀리지 실적 발표 여러분들이 좀 주시하셔야 되겠고요. 에너지 기업 옥시덴탈 이 기업도 굉장히 시총이 좀 센 그러한 회사인데 이 회사 실적 발표가 있는데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국장 폐장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아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은 옥시덴탈 이 지표 내일 오전에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소비자 신용잔고 데이터가 오늘 또 발표가 있어요. 사실상 미국 소비자 신용잔고는 그렇게 그닥 중요한 지표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실적 발표 어차피 지금은 실적 발표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주식 쪽에만 우리가 실적 발표를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미국 쪽도 우리가 실적 발표 부분에 대해서는 S&P나 나스닥을 거래를 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글로벌 이슈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나스닥부터 주요 상품들을 하나하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 본격적으로 나스닥 먼저 함께 현재 개장 이후 개장 전 파동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장에서 0.08% 상승해 주면서 이 15,245.27호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에 함께 보이는 것처럼 일단은 지금 일시 횡보하는 모습도 보여지긴 하지만 일단 21시 54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이 하락세부터 이 상승 전환하는 모습까지 꾸준히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급진적인 상승의 기울기는 아닌 가운데 지금 시장 속에서 모든 이 국채금리에 대한 이 경계감, 이 상승분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오늘 나스닥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미증시 3대 지수 선물 지금 모두 이 프리장에서부터 숨고르기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나스닥 전략부터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예, 일단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지표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고용 관련돼 가지고 이 고용 관련된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 내지는 인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일봉 차트를 먼저 보시고 어떠한 방향을 잡는 게 좋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일단 매수세는 가동이 됐어요. 언제까지? 이번 주 내내 아마 매수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어요. 이 지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거의 이번 달 말일까지 어떠한 방향을 제시를 할 겁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차트는 7월 19일 날 최고점이 16,062.75 이 자리에서 쭉 파동이 이어져서 최저점 14,140까지 왔는데 여기에 대한 61.8%선이 15,300짜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15,300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단은 15,300까지는 계속해서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좀 밀린다. 그러면 저가는 15,070, 15,071. 이제 앞으로 이번 주 오늘 화요일이죠. 내일, 오늘 내일까지는 적어도 이 섹터 안에서 15,300, 15,070 이 사이에서 움직인다. 일봉 차트상으로는 이 사이에서 움직인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상단은 15,300까지는 뭐 단숨하게 올라간다. 일단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고요. 이제 60분짜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짜리는 조금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0분짜리를 보시게 되면요. 네. 일단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0분짜리로 봤었을 때 나스닥은 오늘 매수로 만약에 이제 조금 있다가 미국장이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가 15,212입니다. 15,212 이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을 한다. 15,212 이 자리에서는 매수. 만약에 이 자리가 무너진다. 그러면 바로 손절을 하셔야 돼요. 손절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수익직 매매는 하시면 안 됩니다. 수익직 매매는 하시면 안 되고 다시 기다렸다가 15,222를 다시 돌파를 한다. 그러면 그때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은 15,300까지 포지션을 유지한다. 아마 미국장 시작되면 한번 또 쫙 하고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지면 15,212 이 자리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매수로 들어가셔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15,212 여기가 매수 타점 그리고 목표가는 15,300. 근데 15,212가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11시 30분에 미국장이 시작됐는데 12시에 정각에 15,212 아래에서 종가가 끝났다? 그러면 바로 진입한 거 바로 그냥 청산하시면 돼요. 바로 청산하셔도 뭐 손실폭은 거의 본절 수준까지는 올라오니까 거기에서 손절 그리고 쭉 빠진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 있죠. 그 자리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자리가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15,071, 72 이 자리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나스닥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늘 좀 머릿속에 기억하실 자리는 15,300. 15,300 위로 계속 뛰고 올라간다? 그거 이제 더 이상 우리께 될 수가 없어요. 다시 15,300 안으로 돌아가지고 어떠한 15,212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오고 그냥 가버린다? 뭐 거래 못 하는 거예요. 나스닥. 오늘 거래 못 하면 내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별도의 어떠한 기법을 제가 별도로 강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기법 강의 해봐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팍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시황 같은 거 이런 거 설명을 하면서 살아있는 차트, 죽어있는 차트 가지고 백날 설명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죽어있는 차트는 미래를 다 봤죠. 내가 본 상태에서 이러이러 합니까? 올라갈 겁니다. 이건 해답 보고 설명하는 건 뭐 국민 학생들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하고 현재 살아있는 이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식 그리고 어떠한 매매 방법, 기법 이걸 바로바로 여러분들한테 그때그때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더 높을 것 같으니까 저는 별도로 기법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시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어떠한 하단, 상단 내가 오늘 거래할 수 있는 이 어떠한 변동폭을 미리 정해놓고 이 안에 들어왔을 때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거래 방법이다. 그래서 상단은 15,300 매수로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15,212 그러니까 15,212까지 기다려서 매수 그래서 15,300까지 15,212 안 오고 그냥 날아간다? 그러면 그냥 냅두는 겁니다. 가는 건 뭐 붙잡을 수가 없고 여기에서 따라 들어가면 또 낭패를 보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스닥은 오늘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먼저 나스닥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일단은 크게 일봉상으로 함께 봤을 때는 매수 전략 유리하면서 15,300포인트까지 도달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거래할 때 있어서 일봉으로 먼저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 이 단기적인 전략까지 세워주셨는데요. 이 15,212포인트에서 매수하고 15,300포인트에서 익절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오늘 밤 12시 개장 이후 그 자정 기준으로 해서 15,212포인트를 이탈하게 될 경우엔 그때는 청산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까지 오늘 나스닥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생동감 있게 교육하고 전략 세워보시는 것이 그 어떤 전략이나 노하우, 기법보다 더 유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빠르게 배워가면서 수익까지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생동감 넘치고 쉽고 재미있게 노랑톡방 안에서 그날 장에 맞춰서 함께 전략까지 배워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까지 전략 맞춰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장 S&P 500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략 이어가야 할지 계속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S&P 500도 뭐 나스닥하고 뭐 같은 뭐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되겠고 아까 네. 나스닥처럼 S&P도 오늘은 매수로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S&P 일봉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최고점 7월 27일입니다. 4,634에서 여기까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게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한 이 정도 내려왔었을 때 모든 뭐 너트브라든가 이런 데에서 뭐 앞으로 뭐 연말 되면 S&P 아주 떡락을 하느니 어쩌느니 곧 지구가 망할 것처럼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식으로 이렇게 또 불꽃이 일어나니까 또 다들 또 연말 랠리를 또 어쩌고 저쩌고들 얘기를 하는데 뭐 거기에 여러분들이 휩싸일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S&P 지금 살 때다 그러면 조용히 가서 파시면 되는 거고 야 지금 떡락 안 난다 그러면 조용히 가서 사시면 되는 게 어떠한 이 또 휴먼 뭐 테크놀로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S&P 보시면 일단 매수로 보고 대응을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이 큰 파동이 있어가지고 4,431 이 라인 이때도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죠. 다시 여기까지는 상승할 걸로 보여요. 4,430 이제 S&P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4,430을 머릿속에 딱 심어 놓으셔야 돼요. 이 자리가 61.8% 로그선이에요. 그래서 4,430까지는 S&P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보시면 4,370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공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자리가 전체에서는 50% 지점이에요. 이 빨간색 선이. 그래서 이 50%를 지난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50% 5분 응선은 넘어섰어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제 7분 응선을 향해서 S&P는 달려갈 거다. 그래서 지금 4371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장 열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들어가기 좋은 자리는 4,356 이 자리가 굉장히 또 메리트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에는 4,356 그리고 상단은 4,430 하단은 4,356 이렇게 보고 S&P는 공략을 하시는데 오늘도 S&P 매수로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디테일하게 또 60분짜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짜리로 S&P 보시게 되면은 네. 60분짜리 지금 현재 4,380 이 자리가 오늘의 시가 자리입니다. 오늘의 시가 자리에서 계속 공방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이 직전 캔들이 돌파는 했는데 이게 참 애매하게 뭐 개미 혓바닥만큼 지금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걸 돌파가 됐다 안 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대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거래를 한다 그러면 4,320 이 자리까지 S&P가 내려온다.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오전장 지금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P 같은 경우에 4,371 내지는 4,370.5 1차 매수
그리고 2차 매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가 되었고요.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상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자리가 되겠죠.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S&P 상단은 4,430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대응. 그래서 4,430이니까 이제 11시 반에 미국장 시작돼가지고 얼마나 좀 강한 상승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상승 속도가 좀 느리다 그러면 뭐 4,420 정도의 청산은 하셔도 무관합니다. 물론 4,430은 찍겠지만은 뭐 4,420이어도 충분한 수익을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356 그다음에 4,370 그러니까 4,371, 4,357 양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표가는 거기까지 4,420 여기까지 보고 대응을 한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370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까지 조정이 왔을 때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다시 하단으로 밀려서 4,380 아래에서 종가가 끝난다. 옆에 오전장에 있었던 이 음봉처럼 4,380 아래에서 종가가 끝나는 음봉이 만들어진다.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캔들 앞으로도 뭐 한 40여 분 남았는데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 양봉이 음봉으로 끝난다. 그러면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절에 나오시고 이 이후에는 음봉 나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양봉이 나온다. 그럼 조정 시 여기에서 매수를 하셔도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430 내지는 4,420까지 목표가로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S&P.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S&P는. 네, 여기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나스닥에 이어서 이 S&P 500까지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 4,330, 4,331포인트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이 부근까지 이 익절하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서 이 도전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스닥과 S&P 좀 같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도 전략 함께 세워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오늘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함께 이런 모든 전략들 함께 세워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5일에 대한 전략도 함께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스탁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5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 2.2% 이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이 80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 실시간으로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함께 차트를 보자고 하면은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프리장에서부터 80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시 26분에 저점을 기록하고 다시금 46분까지는 이 상승해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지만 23시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5일 같은 경우에는 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이 장대 음봉까지 나와주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면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횡보하는 모습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5일 계속해서 오늘 시장 현재 시간 기준으로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님 5일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좀 유리할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유리하는 걸로 보여요. 네. 그렇지만 오늘 좀 지금 미국장 시작되기도 전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장 시작되면서 조금 흔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가, 단기 매수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5일을 보시게 되면 2023년 그러니까 5월이죠. 2023년 5월에 63.64를 찍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올라온 그런 모습이에요. 9월 28일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쭉 올라왔습니다. 우상향으로 올라왔는데 현재 지금 보시면 특이사항이 이 빨간색 선이에요. 이 빨간색 선이 77.77이에요. 이 자리는 올 2023년도 5일에 최저점인 63.64와 최고 고점이었던 95.03 여기에 딱 50% 되는 로그 값으로 계산했을 때 50% 지점이 77.77이에요. 그래서 미국장이 시작되면 77.77 그러니까 77.78, 79 여기에서 단기로 매수로 들어가셔도 충분히 3, 40틱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77.77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기가 만약에 깨지는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오일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77.77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 같은 경우에 77.77 그리고 지금 뭐 여러분들 어제 뉴스에 나와 있듯이 지금 산유국들이 계속해서 감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이 이렇게 좀 무조건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하락해가지고 끝없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또 조정을 주고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큰 추세는 하락이지만 뭐 90도 각도로 뭐 절벽으로 그냥 뚝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77.78 정도에서는 단기 매수로 들어가셔가지고 목표가 짧게 30틱 정도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나온다. 그러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일이 오늘 77.78에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당분간은 81.53 그리고 77.78 이 사이에서 어떠한 박스권의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전자에는 81.5에서 86.45에 움직였다면 앞으로 당분간은 이 라인, 이 레인지 안에서 이 변동폭 안에서 하단은 77.78 상단은 81.5 여기에서의 어떠한 움직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위로 살짝 뭐 꼬리로 돌파되고 하는 모습은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장중이라도 연출될 수가 있지만 적어도 이번 주는 이 안에서의 어떠한 움직임이 보일 거다. 근데 뭐 강력하게 이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77.77 이 아래로 끝나는 어떠한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 하단은 74.2가 됩니다. 74.2까지 오일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일도 좀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하면 77.77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77.77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적어도 77.77이면 8.5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이후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77.77까지 안 떨어지고 미국장이 시작되면서 조금 더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이제 매도냐? 이 위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매도로 공략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80.52 이 자리가 매도 자리로 매우 좀 메리트 있는 그러한 자리다. 그래서 80.52까지 만약에 오일이 왔다. 여기에서 매도. 그래서 79.62까지. 그러면 여기도 거의 뭐 한 90틱, 80틱 되겠죠. 이 정도 수익만 드셔도 80틱, 90틱이니까 꽤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80.52 매도. 만약에 여기서 좀 더 간다. 그러면 80.90 여기서도 매도. 이렇게 공략을 한다. 만약에 오일이 오늘 80.9 위로 올라서 버렸다. 그러면 오일은 오늘 거래 중단.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80.90 오늘 같은 경우에는 80.90 하단은 77.70 77.70이면 오늘 저가 기준 오늘 저가가 78.8이기 때문에 한 100틱 정도는 더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100틱 정도 더 내려간다. 그러면 100틱 정도 내려간 상황에서는 매수를 들어가도 충분히 3, 40틱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섣불르게 이 구간에서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매수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오늘 오일 많이 내려왔네. 뭐 산유국들 뭐 감산한다라고 하더니 뭐 나 먹으라고 내려왔나?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좀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는 냉정하게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일은 정리를 해주면 1차 매도 80.5, 2차 매도 80.9 그리고 매수 구간은 77.77에서 매수 그리고 80.9 위로 오일이 올랐으면 오늘은 거래 중단.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노란톡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차트 시황 설명하면서 또 기법 강의 이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시황 설명을 하니까 노란톡방 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 또 제가 타점 또 정확한 픽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또 공부하거나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함께할 수 있고요. 지금 흐름 자체는 매도지만 이 개장 직후에는 이 프리장에서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흔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매수 전략도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정확한 진입값까지 함께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골드까지 함께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이 파란불은 파란불이지만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주면서 이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실시간으로 0.79% 하락하면서 이 1973선 지나가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함께 보는 것처럼 일단은 횡보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23시를 기점으로 해서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 없는 모습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5일 전략, 골드 전략 어떻게 봐야 할지 매수, 매도 관련 중에 의견 정해주시죠.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앵커께서 또 초반에 이슈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자산, 지금 현재 안전자산은 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 보면 1971.6인데 1954까지 이 자리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드는 오늘 매도로 공략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도 좀 디테일하게 보신다 그러면 매도 자리로 좋은 자리는 1985 이 자리가 오늘 매도 자리로 딱 좋은 자리다. 그래서 골드는 1985 이 자리까지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인데 1차로 매도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1981.4. 그러니까 1차 1981.4까지 왔다. 여기에서 매도. 목표가는 1971 이 자리까지 보고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골드 같은 경우에 좀 더 올라온다. 그러면 1985.8 이 자리에서 다시 매도. 그래서 목표가는 1971.5 이 자리까지 보고 대응을 하는데 하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54까지는 하단은 열려 있어요. 1954까지. 근데 현재 이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고 만약에 골드가 1985 위로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1985 위로 올라가면 거래를 할 수가 없고 다시 1985로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시 거기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골드도 오늘 굉장히 좀 쉽게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하면 1985.8이니까 1985.5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골드는 매도로 대응을 한다. 1985 위에서는 매도로 대응하지 않는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골드는 오늘 공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골드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든 내용들 방송 통해 알아가고 있고요. 그럼 저희는 개장 상황 화면으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30분에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는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지금 나스닥 빨간불 켜고 있고요. 그 외 주요 상품들 파란불 켜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나스닥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프리장부터 계속해서 조금 상승을 해주려는 시도를 보여주면서 지금 개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장대 양봉들 나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 0.33%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오늘 쉬어가는 현장 보여주면서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 역시 계속해서 이 수요일부터 4일간 이루어질 미 국채 입찰을 앞두고 경계감 자체가 높아진 시장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5일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란불 켜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이 더욱더 하락폭을 키워서 2.47%가량 하락하면서 이 78.81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 5일에서 이 상승의 제동이 걸리고 80달러 선을 깨트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 둔화 또 경기 우려로 인해서 경기 위축과 수요 둔화로 인한 이 하방 압력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얼만큼 크게 하락할지는 잠시 뒤에 함께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골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현재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은 하락이지만 프리장에서부터의 하락폭을 조금 줄여나가는 모습 보여주다가 지금 23시를 기점으로 개장 이후까지 큰 폭의 변화 없이 박스권을 그려주는 횡보 장세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197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2000선을 깨트리고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 일단 현재 상황은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 그 종료 기대감 속에서 위험 자산 선호심이 있는 부활을 했고 지금 21선 이탈하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유로 역시 파란불 켜고 있죠. 0.53%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프리장부터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시간대로는 23시를 기점으로 역시나 횡보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달러 인덱스와 국제금리가 상승해주면서 이 유로가 상승하기에는 어려운 시장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유럽 최대 경제 대국 이 독일의 산업 생산까지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유럽 상황에 나오고 있는 점까지 소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까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마스터님, 이 개장 이후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개장 이후 상황까지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213, 15,213 이 자리가 됩니다. 15,213에 오면 여기에서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수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목표가는 전고점 15,287 내지는 15,280까지 보는 전략. 이걸로만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간이다. 나스닥.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수로만 대응을 하고 만약에 15,212가 무너졌다. 아래로 그러니까 12시 아직까지는 11시 30분 때니까 12시에 15,212 아래에서 음봉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바로 15,212에서 들어갔던 15,213에 들어갔던 포지션은 바로 정리를 하고 매도는 따라붙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도는 절대 따라붙지 않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은 일단 내려오면 땡큐 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매수로 접근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 자리는 15,2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15,173 마지막 선이죠. 여기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데 뭐 크게 여러분들이 겁먹지 마시고 15,213에서 일단은 매수로 대응. 목표가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나스닥은 15,299. 사실상 15,299가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스닥이 15,299 위로 올라서가지고 더 간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나스닥은 거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나스닥이 오늘 저점 15,138 아래로 하향 이탈한다. 그러면 나스닥은 하향 이탈했을 경우에도 더 이상 거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스닥 먼저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또 우리 시장까지 어떻게 체크해 봐야 할지 오늘 시장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 한다는 점까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시장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5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77.77 거의 지금 접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5일 같은 경우에는 79.77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77.77 여기에서 뭐 78.5까지 여러분들이 보는 전략. 그러면 77.77에서 78.5면 적어도 거의 뭐 60틱에서 70틱까지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를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반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무턱대고 야 더 떨어질 것 같아 하고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77.77에 기다려라 하는 건 뭐예요? 거기까지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보장은 없지만 만약에 77.77까지 내려오면 거기에서는 단기 매수를 하라는 뜻이지 남한선생이 77.77에 매수 들어가래. 그러면 77.77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안 떨어지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80.3에서 그냥 매도를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3은 반대로 여러분들이 매도로
여러분들이 하는 구간이고 만약에 77.77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로 공략하는 뜻이에요. 만약에 77.77까지 안 가고 그냥 여기서 마무리가 돼버린다 그러면 77.77이 안 왔기 때문에 손해 본 것도 없죠. 손해 본 것도 없지만 물론 뭐 이익 본 것도 없겠지만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재 5일 같은 경우에 77.77까지는 무조건 기다린다. 거기까지 내려오면 매수. 단기로 매수해서 목표가는 78.5 내지는 80.3까지 기다렸다가 80.3에서 매도로 대응을 해서 목표가는 어디 79.5까지 보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5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나 S&P 뭐 이런 인덱스 지표 상품보다는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79.3, 78.5 이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뭐 여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 봐야 마음만 졸이는 구간이에요. 여기에서는 매수, 매도 지금 다 여러분들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구간이고 올라오면 매도고 더 떨어지면 매수 전략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80점 정확하게 3호 매도, 77.77 매수. 5일은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일까지 함께 체크해 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개장 이후 골드는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이 부분까지 함께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선이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일하고 비슷합니다. 골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냐면 하단은 1954입니다. 1954에서는 골드 단기 매수가 가능하고요. 위에 상단은 1981.4, 1981.4에서 매도 전략, 하단은 1954에서 매수 전략 이렇게 양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85 위로 골드가 다시 올라서 버렸다. 그러면 골드는 오늘 거래를 못해요. 항상 제가 어떠한 윗자리, 아랫자리, 그다음에 그날에 움직일 수 있는 뭐 변동폭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는 변동폭을 제가 제시를 해드려요.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어떠한 자리는 따로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이 자리를 상방으로 크게 이탈하거나 하방으로 이탈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떠한 레인지 안에서 올라탔다. 이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매수세가 강한 거예요. 매수세가 강한데 워낙 오늘 하루 평균 변동폭보다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어떤 큰 어제도 없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추세는 매수인데 매도 들어가기 불편하죠. 내지는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뭐 우리가 따라 붙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레인지 바깥으로 빠지면 거래를 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유는 이 아래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는 칼은 손으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수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까 하고 거기서 그냥 뭐 뛰어오르는 뭐 호랑이 등에 타야 된다 하고 들어가 본들 또 마음만 고생해요. 왜? 더 떨어질 것 같다가 갑자기 그냥 거기서 멈추고 그냥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들 멘탈이 그냥 바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많이 떨어지는 반대로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먼저 이렇게 멘탈이 흔들려 버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자리를 딱 정해놓고 거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 그러한 자리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노란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골드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모든 내용들 방송 이후에도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세워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오늘 방송에서 세워봤던 중요한 전략들 방송 통해서 함께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먼저 나스닥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070에서 300포인트 내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구간 정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15,212포인트에서 매수가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만약 이 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청산 후 이 70포인트대에서 진입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5,299포인트 돌파 시에는 청산 후 대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매수는 1차로 4,371포인트, 2차 같은 경우에는 4,420포인트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4,380포인트 은본 케임도 출현 시 청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일 같은 경우에는 큰 추세는 매도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77.77달러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증시 시작 이후에 이 80.52달러 도달 시에 매도가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80.9달러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청산 후 관망하라고 전략 세워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방송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